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손병의 노발대발.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지갑엔 젖과 꿀이 흐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갑오년이죠. 그죠? 네. 가보 하면 우리 가보 개혁 혹은 가보 경장이라는 이름으로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러면 1894년이었죠. 그게. 숫자가 빠르시네. 그러니까 120년 전인가요? 네, 두 갑자가 지나간 겁니다. 뭐 요즘에 응답하라 1994인데. 네네. 그거부터 딱 100년 전이 1894년이군요. 그렇죠. 격변의 시기에. 그렇죠. 예, 가보 개혁이 있었던. 그래도 올해도 그럼 뭔가 가보 혁명 내지는 가보 사화 내지는 가보 사퇴 내지는 가고하야가 아니라 가보하야. 뭔가 그럼 앞으로 촛불의 가보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갑오자로. 갑오자. 예, 발음은 촛불의 가보자. 네. 예. 말의 해입니다. 그죠? 네, 말이 되는 세상이. 말이 되는 세상. 말이 통하는 세상. 말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죠? 네. 말이 안 통한 애트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한 애트가 아니라, 참 재밌어요. 그죠? 네. 네. 뭐 사실 단음, 장음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에서도 뭐 하도 빨리 하니까, eat it. 그거 먹으러 갈 때, 물론 앞에 건 길게 하고 뒤에 건 짧게 하긴 하는데, 그냥 네. 문맥상 가는 거죠. 네. eat it. 뭐. 그냥 말도 아니고 보니까 뭐 청마? 블루호스라고. 아, 그래요? 옛날에 뭐 작년에 백호랑이. 네, 그것도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60, 120 이렇게 오면 거기에 하나 색깔이 또 붙더구만요. 아, 그래요? 예. 청마의 해라 그래서. 푸른 말. 푸른 말. 서슬 푸른 말. 아바타의 한 장면도 생각나고, 보통 백마 흑마는 아는데, 그렇죠. 황마도 아는데, 예. 푸른 말이다. 푸른 말이 존재하나요, 근데? 글쎄요, 염색을 하지 않고서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뭔가 이육사님의 그런 시에 보면 초월 의지의 예. 푸른 말을 타고 선구자가 막 달려와서 광야라는 예? 시죠. 초인이 있어. 예. 이 대한민국 광야에 뭔가 좋은 기운을 상서로운 그런 기운이 있길 바라고 뭐 이제 새해 이제 출발한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저는 올 6월달에 지방선거 국민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고요. 네. 4년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네. 뭐 분위기 봐서는 대선을 같이 치르면 더 좋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2주 전에 금년에 박정희 2세가 하신 일, 또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주니어 파크. 예. 이번 금년에는 세상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노정열 씨는 그 개그맨이시니까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바람이 있죠. 바람. 예. 호프. 저는 드림, 몽상이 된다 할지라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교황께서 굉장히 큰 지주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정신적 지주, 물질적 지주, 육체적 지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제 많이 흔들릴 때 교황께서 저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네. 그 따뜻한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게 규제되지 않으면 얼마만큼 탐욕스러울 수 있는가라는 당연한 얘기지만 교황의 입을 통해서 저게 나왔다는 게 힘 빠지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니구나라고. 그 사람은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70억이 넘었죠. 70억 인구들에게 메시지가 되잖아요.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사람들 다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까칠한 것 아닌가? 괜히 진짜 내가 운동권 아닌가? 과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회의에 젖게 되는 일반 국민들 또 글로벌 인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명쾌하게 하느님의 뜻은 이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실천해야 되고 낮은 데로 임해야 되고 자본주의라는 게 선은 아니라는 거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거에서 저는 희망을 느껴서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체와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국격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네. 이렇게 국격을 높인 대통령도 사실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노벨상 타면서 사실은 제대로 높인 건데 네. G20부터 해서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 실체를 보세요. 안에서는 23조 4대강을 거덜내고 들어먹었지만 네. 자원외교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외교. 네네. 뭐 밝혀지는 것만 28조인데 쓸데없는 거 판버려가지고 나라안 잘못되는 거 인기 높을 때 저 원전 수주부터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자꾸 해외로 눈 돌려가지고 왜 인기 올렸었잖아요. 네. 고비고비마다. 네. 알고 보니까 다 깡통 네. 외교였고 빈털털이었고 이제 깡통으로 매각해야만 되는 헐값에. 네. 이런 식의 거를 지금 돌이켜보면 박통의 저 국격 높이는 거. 네. 지금 OECD, ILO에서 전교조 문제부터 해서 전공로, 지금 엊그제 있었던 철도노조, 철도노조 다 예. 이거 정말 국제적으로 국격전은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예 이럴 것 같으면 국제사회에서 이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네. 그러고 보니까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겠군요. 정말 장성택 처형부터 시작해서. 징해요. 정말 독한 민족이에요. 아무튼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그럼요. 김일성 3세와 박정희 2세가 지금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군요. 네, 서로 카운터 파트너 삼아서 네. 각각 누가 더 독하나 보자, 누가 더 독할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요즘에 뭐 이미 그거는 확정을 했더군요. 뭐요? 나는 독재자의 딸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독재자다. 네.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죠. I'm not a dictator's daughter, but 네. I myself is a dictator.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롤 모델이 대처 수상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번 작년을 딱 보면서 이분의 롤 모델은 대처 총리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감히 네. 네?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죠. 딸이 아니고 그리고 대처 이런 게 아니라 지미국 국가다.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민감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손병희 선수 개인의 사견임을 제 사견이에요. 미리 말씀. 저희 국민TV와는 전혀 화등의 관계가 없고 그럼요. 우리 정선조 PD나 노정렬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어요. 제 견해예요. 예, 이분은 대처를 롤모델로 자기 혼자 책임지는 걸로. 그럼 저 혼자 책임져요. 책임 일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한 영 간의 외교 간에 마찰 생길까봐.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왕을 좋아하는 그 수많은 대영 제국. 여보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돌아가신 이제 영화 배우고요. 예? 웃자간 얘기야. 윈저의 윈저. 테일러 집안에 윈저공의. 그러니까 윈저 성이 윈저거든요. 네. 갑자기 양주가 땡기네요. 엘리자베스 윈저 맛있는데. 하노버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하노버 왕가고 성은 윈저인데. 저기요. 원래 독일 계열. 채널 돌아가요. 그만하세요. 네. Hey, fix the channel. 그래서 말이에요. Change the channel. 정현 씨. 예. 그러니까 개그맨의 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국제적으로 완경히 국격전을 하나가 될 것이라니까요. 지금 호주 방송 그다음에 프랑스 유력 언론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된 네. 그리고 여전히 사이버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사우스 코리아 네.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이렇게 아직도 국가기관들이 총동원해서 사실 그런 얘기 나오면 아프리카 어디나 좀 미안하지만 네. 어디 중남미의 어디 후진 국가나 네. 이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 10등을 달리다가 이제 13등까지 떨어졌지만 그다음에 월드컵 올림픽 다 치렀고 그다음에 노벨상까지 그래도 한 명 나왔고 이런 나라에서 갑자기 국가기관들 동원되고 저 군대 사이버 사령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댓글 달았다가 이거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을 거칠게 한번 살펴보자면 신생 독립국가였던 국가를 만들어야 됐던 거기서 일단 분단되었다는 것이 국제정치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신생 남북조가 세게 붙은 전쟁을 벌였죠. 네, 전쟁을 붙였죠. 코리안 워 한국 전쟁으로 3년여간에 걸쳐서 예. 전 세계적으로 또 화끈하게 데뷔했죠. 그렇게 해서 국제 무대에 정말 나뉘어서 네. 예. 그리고는 남북의 독재자들이 들어서 갖고 아무튼 독재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프로레타리아 독재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독재잖아. 예. 인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니 하면서 유신까지 한 것도 역시 독재였고 네. 물론 그 전에 이승만 독재도 독재였고 이러면서
갈라져서 독재를 하다가 남한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 전 세계의 이 정치적인 이슈만 아닌 다른 걸로 널리 알려지는 것이 역시 88년도 올림픽 때. 예. 그래서 그 정치 이외의 것, 전쟁 이외의 것으로 좀 어필을 제대로 했던 게 그걸 그 여세를 몰아서 2002년도에 월드컵. 그리고 바로 독재 정권에 저항했었던 야당 지도자가 위대하게 그 분이 대통령이 된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근데 이제 일부 자국민들에 의해서 주지 말라는 탄원까지 받은. 네. 역사상 보기 드문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주지 마세요라고. 그렇죠. 네, 참 독특한. 네. 로비를 벌였던. 노벨상 위원회에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었던. 달라고 로비하는 건 봐서도. 그렇죠. 마치 말라고. 애들 밥 달라고 우는 건 봐서도 밥 주지 않겠다고 우는 꼴과 비슷했던. 네, 오세도니아에. 그것도 같은 나라 사람이. 나라 싸움기. 참 아무튼 남한까지 따지면 5천만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긴 해요. 그리고는 뒤를 이어서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아, 그래요? 국제적으로 가장 앞서갔던 시대에. 당시에. 예, 앞서갔던 시대였지 않은가 싶고, 그런 두 장면들이, 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독재의 그런 어두운 그늘을 벗고 발전해 나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 성장도 함께 이뤄냈던 자랑스러운 국격이 쩔어갔었던 그때였죠. 20세기 초반까지가. 그죠? 그러다가 21세기? 이제 굉장히 해외파 태생도 이제 일본 쪽이시고 네. 워낙 또 해본 게 많으시고 안 해본 게 거의 그분은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네. 근데 감옥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감옥은 좀 또 가봐야 될 텐데. 잠깐만요. 학생운동 했을 때 구륜가 몇 달 살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던데요. 그 정도. 유치장에 잠깐 갇혀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저는 공밥도 먹어봤고 굉장히 운동도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는 학생운동도 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봤어야 하는데 굉장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 누구십니까? 그 김문수고. 나 도지사인데. 이명박입니다. 네. 그런 유치장 가는 걸 가지고 제대로 감옥 갔다 쓰는 거. 네. 몇 년 정도는 있어줘야지. G20 가지고 400조라 그랬는데 그 400조가 어디로 갔는지. 유치효과가. 예, 맞아요. G20 그 유치효과가 400조라 그랬었는데 확실한 건 말이죠.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잖아요. 많이 갚기도 하셨고 그게 전부 다 서울시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폼나게 했었던 이명박 그리고 오세훈 두 전임시장 때 부풀려진 빚이었고 빚이 되렸더니 빚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세계에 빚이 되렸더니 빚을 남겼고 또 다시 말하자면 그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는 서울시. 수도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하더라도 세계의 자본들에게 또 대기업 그 대자본들에게 봉헌을 해서 우리나라 빚을 엄청 많이 늘려놓고 퇴임을 했어요. 그죠? 마이다스의 손이 되렸더니 마이너스의 손이 됐어요. 사실 철도파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산업계 피해가 1조라 그러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1조일 수도 있습니다. 400조에 비하면 껌값이죠. 네, 그 400조 벌어들인 걸로 상쇄시키면 되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부정 정권으로 인한 민생계 피해는 1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정신적인 피해까지 하면 그러니까 국격이 쩔었었잖아요. 그동안 쫙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전 세계 이런 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아니 사실은보다는 아마 왜 되돌아갔지로 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 실추라던가 또는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이런 자괴감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지금 정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막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건데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금년에 정말 이분이 성령이 임하셔갖고 잉태를 합니까? 예, 성령이 임하셔갖고 예수를 마음속에 잉태를 하십니까? 마음속에 갖고 처녀가 임신합니까? 지난 5년 동안 모두 거짓말인 저희가 것이죠. 김문수 씨가 왜 지난 경기도지사신데 멘션을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래요? 예. 21세기 성령 임해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했던 말들 모두 거짓말이고 4대강 이거 문화하려고 했던 거 맞고 대선 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대선 때 뭘 했는지. 대선 때
부정선거 획책해갖고 그 내 퇴임일의 안전까지 예. 했다고 자수하기를 자백하기를. 네. 사실은 뭐 지난 대선 때 뭐 이랬습니다. 우리 저 군사이버 사령부한테 청와대 보고 받았고 원재훈 그 사람도 사실 제 직속이야. 잘 알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그 개표 때 김동관 선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를 건들면 다친다. 제가 임열문만 이 정권의 끝장이다. 네. 뭐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봐서 잘합니다. 대통령을 해봤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된다면은 야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7순위 넘으셨죠 넘었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살 날이 뭐 길게 봐도 20년이니까. 네. 아, 내가 독해서 30년 살지도 몰라. 어쨌거나 야 마지막 국민에게 진실을 밝힌다.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잘 봐요. 가는 길에 진실을 밝힌다. 이승만은 국민이 원하면 하야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리고는 아니 왜 고 이승만 대통령 왜 저 바보를 만드는 비슷하지 않아? 저 웃는 거 봤죠? 우리 정필이 잘 안 웃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뭐 박정희 1세는 그냥 총탄의 비명으로 갔고 모니는 29만 원밖에 없어. 이 양반도 실제로 자기 광주학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을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야 나도 뭐 이 친구도 역시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최초의 참회의 대통령, 참회의 대통령이자 그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건데. 그럼 진짜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는. 네. 가능성이 글쎄요. 저는 그쪽보다는 아직 최태민 씨가 살아 있나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군요. 그럼요, 오래됐죠.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최동욱 씨 혼외 자식인지 아닌지 저기 하는 것처럼 네. 뭐 일부 뭐 네티즌 올렸다고 해서 그것도 조치 취한 것 같던데 뭐 은지원 씨 검색해서 그런 거 뭐 검사에서 진짜인가 아닌가 네. 누구의 뭐 자식이든 뭐 네. 조카든 그다음에 저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JP 김종필 선생이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요? 사실은 뭐라 앞에는 모르죠. 저는. 네네. 예. 자의반타의반으로다가 그러면 안 돼요. 머리에 펑크가 나요. 펑크. 정치는 무슨 놈의 정치? 누구야 자식도 있는 자식까지 나온 놈이야. 다 알아요. 이거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전혀 위험. JP가 말하는 거니까. JP가 얘기한 거예요? JP가 제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렇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말이죠. 사실은 대우나 사기극이었고 그리고 자원외교를 했다고 뻥을 쳤지만 결국은 막대한 그러니까 막대한 그 국부가 그러니까 돈이 세금이 그런 토건족에 의해서 탕진이 된 거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 CEO 출신 안 치면 건설적으로 잘 하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탈탈 털어먹었어요. 예, 안팎으로. 예. 국민들이 어쨌든 뭐 450만 표 이상 차이로 찍어줬으니까 그건 국민들 이런 때 보면 안 찍은 사람들은 억울해. 그지? 그래요? 6대4면 6대4만 그 5년 동안 찍은 사람끼리 공화국 만들어서 아니 너무나 억울해. 왜냐하면 55대 40으로 칠 수도 있잖아요. 네. 잘하면 모르는데 네. 진짜 안 찍은 45는 뭐냐고 예를 들면 세금 다 내죠. 네. 몸빵 똠빵 다 줘.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농담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나라를 바꿀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렇게 좀 이합집산 해가지고 5년 거기에서 이렇게 연방으로 통치해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48대 51이니까 국민의 유권자 중에 48%는 이렇게 문공화국에서 살고 네. 그 안에가 이제 재정권, 입법권, 3권을 안에서 살고 물론 대외적으로는 네. 사우스 코리아 전체지만 일종의 연방 연방으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그럼 문공화국과 박공화국으로 해서 아니죠 박킹덤이죠. 박킹덤. 예. 잠깐 욕 같는데? 박킹덤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킹덤에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것도 입헌 군주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왕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봉건 시대의 그런 왕국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승복하고 공정선거라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MB 450만 표로 물론 잘하라고 찍어준 국민들은 선량했지만 못하고 맘대로 한 사람이 더 잘못이긴 합니다만 굳이 그럴 줄 모르고 747 비행기라는 말 한번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7% 경제 성장,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성장. 예, 제가 경제를 잘합니다. 국밥을 말아먹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나라도 말아먹을 줄. 근데 국밥만 어쨌든 5년 동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그나마 우리는 대통령을 그렇게 뽑으면은 물론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 한번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8년이 전 세계 평화가 좌지우지되잖아요. 잘 보세요. 레이건, 그리고 그 아버지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 이 사람들이 정권 잡았을 때 재정 적자가 이상하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보수파가 정권 잡았을 때 나라 빚이 엄청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쟁 위험, 국가 안보가 위험해지고, 그죠? 예. 아니 위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 전쟁을 만들어서 무기도 많이 쓰고, 그렇게 위기 관리와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죠. 그래서 국부는 유출이 되고, 그래서 재정 상태는 악화되면서 군산복합체만 살찌는 거죠. 그거 뭐 이미 사회학자들이 다 갈파한 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 맞아요. 우리나라도 보수파가 정권을 주로 장악을 했지만 서울행정이나 중앙행정이나 다 그랬죠. 그럴 때 생색내고 이 쇼는 많이 하지만 왜냐하면 전시성 행정이라든가 자꾸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뭔가 자꾸 판을 벌여야 되니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모를 정도가 안 되도록 언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언론 자체가 60년 넘게 보수 일색 이거는 뭐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뒤로 밀리고 할 내용들은 뒤로 밀리고 안 할 말들만 앞에서 선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의 딱 하나거든요. 아직도 종북 빨갱이 좌파 이런 걸로 대변되는 레드 콤플렉스가 한 축이고요. 안보 이쪽 또 한 가지는 경제 성장 신화입니다. 아직도 분배하다가 망친다, 복지가 망친다, 파업은 불법이고 조금만 참아라. 일단은 파이를 키우자라. 요 맥락 두 가지 이 줄기가 있거든요. 항상 그걸 약간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안보 가지고 이 레드 콤플렉스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만능주의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언제든지 전국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 대비를 해왔고 그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왔고요. 국민들이 변호인 영화 한 편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냉정하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그다음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비춰보면 어디가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고 상식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아는데 별로 생각이 없다 보면 그냥 주류 언론에서 떠들고 종편에서 떠드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최종문은 어디로 가냐면 부정선거도 맞는데 북한이 건재하고 3대 저 거악에 비해서는 부녀 세습이나 부정선거는 필요 악까지도 생각하게끔 만들어진.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노선이 북한이 저러면 국정원이 개입할 수도 있지 뭐까지 생각하게끔 만든 언론과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갔다는 것이거든요. 도덕적인 특히 정치적 도덕성이 이런 가치에 대한 불감증 이런 거에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보가 되는 것이죠. 북한이 살아있고 남침 위협이 있고 북계 독재가 있는 한 남한의 민주, 복지, 인권, 심지어 선거에 있어서 부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유예시키는. 근데 이유가 이제 벌써 65년이 지났고요. 아마 세기를 달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놈의 저 파일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몇십 년 전인 똑같이 부르 죽겠는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정렬 씨는 아시지만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의 그런 경제성장 신화 거기에는 엄청 중요한 게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어요. 하지만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럼요.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 문제 그때 제대로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이 쌀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밀가루를 원조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그것도 저는 박정희의 공덕이 아니라 당시에 보면은 싱가포르나 또는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경제 성장하는 것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대. 예, 경제 성장률이. 그거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100년 그 전쟁, 100년 보고서에 저도 나레이션 잠깐 했고 권혜호 선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았어요? 검색해서 보시면 그렇군요. 지금 박정희가 계획경제를 통해서 이루었다가는 것이 이미 장면 내각정부에서 다 준비됐던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치의 그 부정당성을 돌리게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미 미국 의회에 실제로 전 정권에서 다 준비됐던 것 그리고 그때 미국의 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것이지 박정희가 잘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미국 의회에서 이미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경제 발전과 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팩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민주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10년, 그들이 얘기했던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경제가 내실이 다져지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 또 그 체제 안에서의 그런 안정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이 정신 전력까지 높아졌었던 행복지수하고 언론의 자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아주 억지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국격지수, 그게 바로 국민의 만족 행복지수하고 언론의 자유 지수거든요. 그 10년 동안이 지금 이명박근혜 6년과는 굉장히 차이가 확연하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좌우나 진보 보수의 문제로 우리가 자꾸 대립시킬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나라와 반칙이 횡행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차이점 있었어요. 차이점 변별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전반기 5년보다 후반기 5년이 더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더 신장이 됐었고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6년, 이명박근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김한길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정부 1년 차가 아니라 이명박 6년 차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 권위주의 체제로 계속 달리고 있고 말이 안 통한 애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이런 자기의 반대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국가하고 정권하고는 다르고요. 그렇죠. 또 국가하고 전체 시스템 자본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다른 것처럼 그걸 좀 구별할 줄 아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지난 6년간의 그 가장 큰 폐악은 역시 뒤바뀌었다. 가짜가 진짜가 뒤바뀐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만 보면 그 9명 있지도 않은 지도부 잡자고 7,000명을 동원해서 비례 원칙 위반이거든요. 참새를 잡게 대포를 쏘면 안 된다는 수천 년간의 법원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하겠습니다. 물론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말이 혼났습니다만. 7,000명의 병력이 거기에 있을 게 아니라 7,000명의 병력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있었어야 되고요. 오죽 세수가 부족하면 아파트 일일 장터부터 해서 잡수입까지 세금을 매기는. 이거 사실 치명적이에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작 탈탈 털어야 되는 탈세 현장에 공무원과 경찰력은 오간데 없고 애꿎은 국민들 닥치고 쥐잡듯이 하면서 진짜로 상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있고 벌 받을 것들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할 말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는 거꾸로 가 좋지만 나머지는 거꾸로 가면 안 되죠. 명언입니다. 오늘의 명언. 보일러는 거꾸로 좋지만 다른 건 거꾸로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저는 중간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을 하나 듣고 온 다음에 그야말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금년에 박정희 2세 정권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거 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한데? 이랬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네. 아무튼,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저 한밤이 TVN에 한참 그때 리포터 할 때 막 말달리자 언더그라운드 밴드가 이제 약간 주류로 올라와서 사랑받고 뜨기 시작했죠. 이게 뭐 와이나 노브레인 뭐 이런 예, 예. 그룹들이 있었죠, 그죠? 네네. 그 홍대 인디 씬의 1세대. 1세대구나. 그리고 뭐 갓 20 넘었던. 근데 벌써 30대 중반 후반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말의 속성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진격의 말의 해라면 네. 우리 국민들 6월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방선거요 아무리 중요해도요. 보시면 중앙선거가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회의원 300명도 중요하지만 과반수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헌법을 바꾸지 않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라의 기본과 가치와 체계와 이념 노선이 바뀌거든요. 네. 아무리 소수 대통령이라도 DJ 노무현이 그렇게 포위당했고 개혁은 완전히 절반 이하의 성공만 거뒀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과반수 넘었지만 하도 언론에 포위되고 기득권이 막아서 날치기라도 그 악법들 폐지하고 좋은 법들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네. 쪽수는 분명히 과반수가 넘었지만 그렇죠. 예. 지방을 보세요. 안희정 충남지사 있고 김두관 지사 2년 하다가 넘겨졌지만 네. 또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 있고 뭐 이렇지만 지방 행정은 거기서 한계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상 행정, 일상 정치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딱. 나머지 반은 뭐가 채워주냐면 중앙 행정과 중앙 언론과 중앙 재정과 중앙 법률. 지방은 조례밖에 적용 못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슨 얘기냐? 지방선거 이기긴 해야 됩니다만 역시 이 부정선거의 고리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계속 간다 할지라도 이 끈을 놓지 말고 4년 후에는 정말 범민주개혁, 민주진보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양심 세력을 대통령으로 옹립하지 않는 이상 그 1년 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도 뭐 300명 전체가 민주진보다 다 바뀔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이랑 어긋나기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을 국회 청문회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냥 결과만 참조할 뿐이지 검찰총장, 경찰청장, 장관 무조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요. 감사원장하고 네.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가 합법 요건이지 나머지 장관들은 그냥 거칠 뿐이지 니들이 반대 알아서 참조할게 그 대신 임명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권의 그 검찰총장이라 그랬나요? 그 말이 본인도 모르게 말이 안통하네트께서. 예. 그러니까 전혀 공부가 안 된 거죠. 검찰총장은 특정한 정권의 저기가 아니에요. 네. 다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과 어느 정도 기조에 맞게 임명하라고 했을 것이지 어떤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면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고 우리 헌법 해석상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상당히 일사불란한 감은 있습니다만 매우 위험한 부분도 있는 건데 미국의 그런 정치 체제를 우리가 본따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삼권 분립이 비교적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그렇죠? 비교할 바 안 되죠. 이렇게 네. 판사들이 눈치 보고 아직까지 눈치 보고 본인들이 물론 기득권화 돼 있는 법조인들이 많지만 네. 특히 검찰이 이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찍어내기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뭐 김무성 씨 이번에 뭐 무혐의 처리한 걸 보세요. 네. 아직 다 그렇죠.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부나 머리나 법조를 논하기 전에 양심과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미국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지만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또 양심까지 내버릴 정도로 이렇게 정치 편향화되지는 않죠. 이것도 역시 국민들의 정당한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지는데 역시 MB와 박근혜 차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였는가요? 어쨌거나 MB는 공정선거화에서 그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퇴진 얘기까지는 물론 일본 시민단체는 했지만 안 했잖아요. 그냥 4대강 폐지하라, 악법 폐지하라, 사죄하라, 사과하라 여기까지 했지. 퇴진의 명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애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퇴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더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하여튼 각하는 돈만 벌면 됐어. 그죠? 근데 이분은 가업을 계승을 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지내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야. 예로부터 그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재정 일치로 가려고. 예, 재정 일치하고 제사장까지 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뭘 바라냐고 그러는데 저는 예. 글쎄요. 개과천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족한 줄 알고 네. 험한 꼴 보기 전에 저 장성택 씨 저 국가 요원들한테 끌려오는 거 봤죠? 아, 네. 예, 국민 요원들한테 끌려 나오시기 전에 실탄총 말고 국민의 눈총을 맞고 쓰러지시거나 지탄에 쓰러지기 전에 1년간 하신 것도 족한 줄 알고 그 을지문덕의 그 유명한 이제 그만 족한 줄 알고 예, 지족 원운지라고 합니다. 물러가라. 예, 지족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아마 역사상 스스로 내려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국민이 국가고 국가가 국민이라는 변호인의 그 명언처럼 그리고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부녀 킹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박킹검이 아니기 때문에 박킹검은 빼내면 됩니다. 박킹돔. 박킹돔. 저기 발 더듬지 마시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국민의 민심이 분탕질된 지난 대선 누가 뭐래도 부정 입학생은 입학생일 뿐이라는 말씀을 뭐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저희 이제 4월 달에 뭐 TV도 개국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촛불을 들 것이고 영훈중학교에 부정 입학한 그런 아이들 이재용 씨 아들도 뭐 그래. 그리고 그 부모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법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거기 사실은 교감입니까? 교감이죠. 아, 네, 네. 자살한 사태까지 벌어질 그렇죠. 정도로 예. 굉장히 비극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뭐 이러저런 방담을 했습니다만 그래 두 가지네요. 전 현직 대통령이 다 양심선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참 안담할 것이라는 거. 아니요. 그들의 미래가 안담할 거라는 겁니다. 그쪽은 바랄 뿐이지 네.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내면 된다고 저는 국민들이 보십니다. 만들면 된다. 저희가 경험 있지 않습니까? 87년에 그 화이트 칼러와 국민들이 일어나서 항쟁했던 네. 또 2004년도에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끽소리 못하고 무효를 받아내게 했던 네.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법원의 당선 무효 소송은 이미 그 실기를 놓쳐서 안 됐지만 대선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선 무효 소송. 근데 1년째 끌고 있어.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얼마나 판사들이 좌고우면하면 빨리는 그러면 합법이라고 때려주던가. 예. 이렇게 미룬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제 보궐로. 그렇군요. 그거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원래 그 해결이 된 거죠? 180일에. 예. 저희는 지금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이름으로 빨리 올바른 판단을 내리라고 압박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호소한다고 해갖고는 들어줄 정부였다면은 벌써 일이 다 끝났겠죠. 네. 그죠? 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무도 철저하게 복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여기 바라는 거 있어요, 참. 뭐요? 뭐 조정동이나 3사 6대 신문방송사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대안이라는 말 빼고 이제 주류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TV 조합원 돼주시고 뉴스타파 많이 봐주시고 고발뉴스도 들어주시고 네. 뭐 시간 대신 팩트TV도 봐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한계는 있다고 그동안 누차 말했지만 어쨌든 JTBC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네. 그 마름이 잘리든 안 잘리든 시민민주주의자 손석희 옹이 네. 손석희 선배가 네. 그래도 아젠다 세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그것까지 건들게 만드는 방통이나 방통심의의 그 악행을 국민들이 널리 알려주시고 세 가지 전직 두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돼주시고 리영희 선생이 말씀하신 실천하는 지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뼉. 올 한해는 예, 올 한해는 이름을 손뼉퀴로 바꾸는 게 어때요? 손뼉 휘날리며. 손뼉 휘날리며. 손뼉퀴. 예. 좀 어거지럽지만 그 괜찮네요. 손뼉 휘날리는 것보다 손뼉 휘날리는 거. 가수 손뼉퀴 선생. 저 오늘 그
정승조 아나운서가 또 저렇게 썩소를 날리고 있어요. 예. 예. 정승조 아나운서예요. 정승용이 아니고요. 주승용 의원이랑 헷갈리네요. 예, 정승조 세조자란 얘기야? 네. 예. 정성으로 승리하는 조국의 앞날. 야, 예. 정승조. 예. 예. 좋습니다. 그 올 한 해 또 이 정승조 아나운서. 아 참. 노정렬이 잘 되고 떠야 돼요. 너무 어둡습니다. 혼자 얘기 다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왜냐면 제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네. 새해에는 노정렬이 잘 돼야 됩니다. 예. 노정렬 씨 그래요. 금년에 더더욱 그 날카로운 필봉 말로 하는 필봉 날리길 바라고요. 설봉. 아 말되네. 예. 설왕설. 갑자기 저질개그로 확 빠지네요. 네. 그리고 저랑도 금년에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그 좋은 방송. 저희 의형제는 뭐 혼외 자식간이긴 합니다만, 네 아버지가 같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노정렬 씨와 또 새해를 또 이렇게 힘차게 열었습니다. 아 말해니까 마구. 말이 말하듯이 마구마구 질주하는 진격의 말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진격의 말. 참 말이 되네요. 네. 예. 오늘 마지막으로고요. 그러면 말에 대한 노래를 또 하나 듣는 걸로 하죠. 어서 말을 해. 우리 해바라기 선배들이 왜 그걸로 할까요? 빨리 말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나중에는 띄워주세요. 아니면 이문세가 부른 야생말 들을까요? 사랑은 어떤 말 이문세 와일드 호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